자, 롯데자이언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동의과학대학교 야구부의 염종석 감독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당장 팬들이 너무너무 힘든 한 주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지난주 1, 2위 팀이긴 하지만 6연패에 늪에 빠질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어떻게 보셨는지요? 간단하게 보시면 득점과 실점을 따져보면 되거든요. 예예. 네. 득점 같은 경우는 게임당 2점을 못 뽑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11득점을 했거든요. 실점은 30실점 이상 하면서 6실점, 게임당 6실점 가까이 하는 경기를 하다 보니까 그냥 간단하게 득실 차이만 봐도 이길 수 있는 경기가 없었다고 볼 수 있겠죠. 큰 거는 또 반지 선수의 2번 등판이었는데 네네. 거기에서 또 1승도 건지지 못하는 졸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공격과 수비를 못했다. 이길 수는 절대 없네. 공격과 그렇죠. 수비를 다 못하다니. 네. 간단하게. 아니 그런데 사실 이제 같이 했던 팀들이 이제 SSG 키운 강팀이기는 한데 너무 무기력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던데 어떻습니까? 강팀 지금 현재는 이제 순위가 조금 롯데하고 두산 조금 처지가 있는데 네네. 원래 이 저번 주 시작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위권 팀들이 거의 6개 팀 딱 따라 네. 있었잖아요. 네네네. 강팀이라는 축에는 롯데도 어느 정도 거기에 끼어 있었거든요. 그랬었죠. 중간에서. 근데 그 팀들끼리에서 어떤 승패 좀 지면서 많은 게임 차가 지금 났는데 결국에는 주전 선수들의 줄부상이 제일 크지 않았나. 네. 그리고 앞서 조금 말씀드린 반지 선수의 2번 등판 네네. 조금 영향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장 반지 선수 말씀하셨지만 화요일에 2실점했고 일요일에는 이제 7회까지 3실점인데 이 정도면 타선이 터져줘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반지 선수가 저번 주 2번 등판을 하면서 SSG는 오윤석 선수가 상대 투수였고 네. 키움에는 한현희 선수가 상대 투수였는데 오원석 선수였고요. 오원석 선수와 한현희 선수의 기록을 보게 되면 네네. 사실 에이스급 투수는 아닙니다. 아니죠. 예. 절대 아닙니다. 그럴 때는 타자들이 좀 더 분발을 해서 물론 타자들이 안 하려고 한 건 아니겠지만 좀 더 작전이라든지 감독의 그리고 선수들의 좀 집중력을 높이면서 이 에이스가 나온 경기 특히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를 한 경기인데 네네. 이 두 경기를 다 내주면서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선발 투수 그것도 에이스급 투수가 나왔을 때 1승도 거두지 못한다는 건 팀으로서는 엄청난 데미지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주전들이 부상을 전준우 선수도 그렇고 한동희 선수도 그렇고 빠지고 나니까 이제 2군에서 선수들을 다양하게 기용을 했는데 뭔가 작전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하면서 또 그렇다고 선수들도 좀 2군에 있을 때 너무 잘해가지고 올라왔는데 이거 왜 저러지 이런 느낌을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1군과 2군의 차이는 어떤 테크닉 조그마한 기술 차이인데 그래도 그 경험을 네네. 사실 크게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2군에 지금 당장에 좋은 성적을 거둔 선수가 1군 올라간다고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죠. 어느 정도 부상으로 인해 빠져있는 선수들을 메워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기존에 있는 선수와 좀 시너지 효과가 좀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이 신인급 선수들이 잘할 때는 또 기존 선수들이 좀 조용하고 네네. 기존 선수들이 지금 남아있는 선수 안치홍 선수하고 이대호 선수들밖에 네. 없어요. 이 2명 가지고 현대 야구를 팀을 끌고 간다 공격력을 끌고 간다는 건 힘들기 때문에 네네. 2군에서 올라온 선수들도 매일 주전은 아니지만은 나갔을 때 다른 것보다 본인이 이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눈도장을 찍을 수 있는 플레이를 보여줘야겠죠. 예. 근데 저도요 굉장히 기분 나쁘게 진 경기가 생각이 나는 게 일단 목요일 경기가 피터스 선수가 석점 홈런을 쳤거든요. 그러고 나서 김원중 선수를 마운드에 올렸는데 김원중 선수가 밀어내기로 2점을 줘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근에 이제 김원중 선수가 이제 이군도 갔죠? 네. 복귀를 하면서 사실 4월달에 좀 복귀가 네. 늦었죠. 네네. 복귀를 하면서 최준용 이 선수하고 더블 어떻게, 스포터. 예. 이거 누구를 마무리 써야 되고 그러니까요. 누구를 진짜 세더맨 진짜 필승적으로 써야 되나 할 정도로 고민이었는데 이 두 선수가 최근에 또 보면은 같이 좀 많이 부진해요. 맞아요. 예. 네. 한 선수는 좀 막아줘야 되고 한 선수는 조금 부진하더라도 이게 팀이 잘 될 때는 다 같이 이렇게 잘해주면 잘 되는데 팀이 안 될 때는 다 같이 또 못 해버리면 훅 다 깔아앉아 버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최준용 선수, 김원중 이 두 선수가 공교롭게도 같이 좀 부진하면서 뒷문이 지금 상당히 걱정이 되는 거죠. 그 서튼 감독의 용병술에도 또 얘기를 하는 게 토요일 경기에
이제 3대3 동점인데 문제는 롯데가 무사 만루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그 타자가 타석에 이제 지시환이 들어가야 되는데 갑자기 대타를 썼습니다. 안중열 선수를. 근데 안중열 선수가 올해 일할 때거든요. 그러면서 왜 그랬을까? 바로 병살 치고 그다음 이학주 선수 바로 이제 아웃됐고 그러면서 점수 없이 잘루 말루. 그다음에 이제 최준영 선수 나와서 3런 이정우 선수한테. 아, 어떻게 보셨어요? 몇 가지 이유는 있겠죠. 지시환 선수가 사실 안중열 선수보다는 공격형 포수라고 볼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뭐 그냥 쉽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지시환 선수를 대타를 썼는데 왜 안중열 선수가 나와 이렇게 생각할 수도 네. 있겠죠. 네, 그런데 네. 무사 만루에 1점이 나오면 끝이기 때문에 오히려 맞아요. 컨택 능력을 또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벤치에서는요. 그러면은 지시환 선수는 타격형 포수이기 때문에 좀 큰 스윙을 스윙이니까. 가져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감독의 용병술이죠. 네네. 지금은 큰 스윙보다는 좀 짧게 컨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선수가 맞다 하고 바꿨는데 그게 또 공교롭게 유격수 정면으로 가면서 그러니까요. 더블 플레이가 네. 되지 않습니까? 예, 예. 뭐 안 풀리는 집의 전형적인 플레이라고 볼 수 아니 있죠. 그러니까 키움하고 경기할 때를 쭉 보면은 아니 우리 타자들도 잘 쳤는데 자꾸만 키움 선수들이 날아다니면서 잡아가지고 아니 뭐 너무 아쉬운 그런 장면들이 진짜 많았다 아닙니까? 그래서 연패라는 거를 끊기가 네. 점점점 쌓이면 쌓일수록 선수들 마음속에 그 어떤 압박감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힘들구나. 근데 6연패이기 때문에 오늘 선수들이 임하면서도 엄청난 압박감에 시달릴 것 같아가지고 이러면 이제 안 되는 팀으로 자꾸 가는 그러니까 나쁜 징조잖아요. 이게. 지금 뭐 주전급 선수들이 뭐 정훈, 전준우, 그리고 한동희, 한동희 예. 이렇게 세 명이 이제 주축급 선수들이 빠져 있는데 예. 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6연패. 그것도 선발 에이스급 투수가 또 지난주에 두 번이나 나왔죠. 번 다 또 패했고 안 되는 집의 전형적인 지금 네. 모습이거든요. 네네. 좀 더 빠르게 뭐 한동희 선수가 이번 주 또 복귀한다는 소식이 있는데 좀 빠르게 와서 많은 선수들 그러니까 주전급에 있는 선수들이 서로 좀 으쌰으쌰 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4월달에 플레이했던 그런 기분들. 벤치에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는 게 빨리 만들어주는 게 좀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예, 그 뭐 선수들도 그렇지만 이제 이번 심판 얘기를 조금 해보면 스트라이크 존 때문에 이 롯데뿐만이 아니라 다른 팀하고도 좀 타자와의 갈등이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이대호 선수 같은 경우에 잘 모르는 사람이 봐도 저게 스트라이크인가 싶은 거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저도 중계를 하고 이제 최근에는 TV에 스트라이크 존이 이렇게 딱 나오죠. 예, 나오지. 예. 근데 이 사람이 보는 지금 예. 상황이기 때문에 그 그림을 그대로 그려가지고 사람이 판단을 할 수는 없어요. 이게 네네. 조금씩 빠지고 조금씩 들어왔는데 볼 할 수도 있고 빠졌는데도 스트라이크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타자 입장에서 올해 스트라이크 존에 변화가 있었고 분명히 넓어진 거는 분명합니다. 예, 예. 분명한데 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타고 투저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투수들 입장에서는 또 이게 너무 타자들이 지나치지 않냐. 물론 투수들의 어떤 실력 자체가 타자보다는 기술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타자들이 좀 더 타고 투저 시대를 끌고 간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은 또 균형을 맞출 필요는 있다고 봐요. 네네. 프로야구라는 게 어떻게 보면 팬분들이 없으면 안 되니까 네. 타자들만 무조건 잘해가지고 이 게임이 재밌을 수는 없어요. 네. 어떨 땐 투수전이 계속 될 수도 있고 어떤 게임은 또 타격전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예. 최근에 너무 이제 투고 타자 시대가 오다 보니까 스트라이크 존을 한번 변화를 시켜보자 하는 KBO의 어떤 결단이 있었는데 타자들도 우리나라 이제 KBO 리그 타자들도 거기에 조금 적응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뭐 매너적인 플레이가 필요하겠죠. 물론 첫 번째는 심판들이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네네. 스트라이크 존을 정확하게 봐주는 게 우선적이겠지만 타자들도 조금 투수들 생각을 해서 서로 스트라이크 존에 대해서 좀 불만이 생길 수 있는 타자가 스트라이크 존에 대한 불평이 생기면은 투수가 좋을 수밖에 없고 투수가 불평이 생기면 타자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 예. 말씀을 이제 덧붙이면은 우리가 투수 이제 불펜이 처음 나갔을 때 초구를 딱 던졌어요. 근데 바깥쪽 꽉 차는 모서리에 찍는 공을 이전까지는 다 잡아줬어요. 그리고 아니면은 바깥쪽에 한 반 공 정도 빠지는 공을 잘 잡아줬단 말이에요. 똑같은 공을 코스를 던졌는데 볼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볼 개수가 늘어나고 그러면서 아니 타자가 들어섰을 때는 볼을 스트라이크로 불러주는데 왜 우리 투수가 들어갔을 때는 스트라이크를 볼로 불러주는가. 그래서 불펜이 무너지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게임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 편 이겨라라는 느낌으로 네. 팬으로의 심정으로 보니까 그럴 수 우리 있는데 부산이니까 좀 그런 네. 편인데 심판들도 사람입니다. 주심을 보는 사람들 다 하는데 저도 이제 뭐 아마추어 야구의 감독을 맡아서 게임을 해보면은 예. 선수들도 한 타석 한 타석 중요하니까 심판들에게 불필요한 뭐 어필 이런 건 없다고 봐요. 네. 본인이 그렇죠. 좀 불이익을 받는 것 같으니까 어필을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좀 줄이려고 감독으로서 코치로서 애를 많이 써요. 왜냐하면 네네. 앞서 얘기했지만 심판도 사람이기 때문에 팔이 안으로 굽습니다. 많은 어떤 어필이라든지 불평 불만 사항이 나오면은 사람이거든요, 심판도. 그러면 좀 안 좋은 쪽으로 판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사람인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거 무서워서 얘기를 안 하면 더 뭐 그냥 그렇게 넘어가니까 그래서 얘기를 하라 그러는데 얘기를 하면 또 뭔가 좀 더 석연치 않고 근데 일단 선수들이 결국은 이겨내야 되는데 그렇죠. 전 그래요. 그러니까 타자들이 이제 복귀를 할 거 아닙니까? 한동희 선수 이번 주 복귀하면 좀 나아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앞서 조금 말씀드렸지만 한동희 선수 한 명 온다고 해서 지금 안치홍, 이대호 선수, 한동희 선수까지 만약에 지금 이대호 선수도 지금 타율은 유지하지만은 장타력이 4월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져 있거든요. 네네. 한동희 선수하고 이대호 선수가 와서 한동희 선수 복귀한 이후에 같이 장타력이 올라간다면은 엄청난 시너지 효과의 어떤 한 주 한 주 승리도 좀 많이 할 수 있겠죠. 예, 예. 근데 그걸 지금 현재 바랄 수는 없는 거고 한동희 선수가 부상을 이기고 이제 이번 주에 돌아왔을 때 4월 달에 어떤 타격 컨디션을 찾느냐 안 찾느냐 그게 좀 중요할 것 같고 또 뭐 앞서 얘기했지만은 정훈 선수하고 전준우 이 선수들이 빨리 와서 좀 완전체를 만들어 주면은 예. 우리가 항상 걱정하는 뭐 유격수, 우익수 빠졌던 이 자리들은 어차피 지금 뭐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한 네네. 선수가 들어간다기보다는 메꿔주는 그런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정훈 선수, 전준우 선수가 같이 돌아오면서 이 5명의 선수들, 네네네. 이대호, 안치홍 선수까지 최고의 플레이를 펼쳐주는 게 성적을 빨리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주는 네. 이제 타선이 누가 들어오느냐 3아웃을 생각했을 때 3, 4, 5번까지는 근데 6번만 넘어가도 점수 내기 쉽지 않겠는데 그러면 점수차가 벌어졌을 때 그냥 나가시는 분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어야 되는데 강팀이 되려면 그렇죠. 하이 타순도 뭐 방망이가 안 맞으면은 뭐 기스번트를 댄다든지 아니면은 뭐 번트 자세 나왔다가 다시 또 살짝 세프티 번트를 댄다든지 이런 플레이들 아기자기한 플레이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롯데는 사실 이게 좀 치고 예. 왜 그렇게 요런 초구를 거. 치는 겁니까 전부 다? 아니 그게 팀의 색깔입니까? 아니 초구를 쳐도 스트라이크를 치면 그러니까. 괜찮은데 바깥쪽으로 뭐 꽉 차는 공 몸쪽으로 파고드는 공을 그냥 빗맞은 타고 그냥 유격수 땅볼 이렇게 돼 버리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프로야구는 기본적으로 제구는 어느 정도 되는 투수들이 1군 마운드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야구계에서도 빠른 카운트에서 공격을 감행해야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있어요. 그래서 1구, 2구 뭐 기다렸는데 스트라이크 된다 이러면은 타자들이 불리해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안 좋은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1구, 2구에 때리는 게 대해서 어떤 뭐 잘못됐다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할 수는 없는 건데 네, 예. 1구, 2구를 노리고 때렸을 때는 결과를 떠나서 좀 좋은 타구의 질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제가 봐도 스윙도 많고 초구에 저렇게 스윙을 했는데 왜 공격을 감행했는데 저렇게 무성의하게 감행할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어떤 타격도 보긴 봤습니다. 예. 그래서 좀 조금만 늘 하는 말에 좀 커트라도 하지 왜 이게 금방 끝나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준수 선수는 유후 나오기 전에 벌써 공격 끝나는 게 굉장히 많았는데. 근데 이제 아까 수비 불안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제 유격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학주 선수가 어려운 공은 또 기가 막히게 잘 잡아가지고 좀 극과 극이죠. 예. 그죠? 우리가 좀 유격수, 중견수 이런데 파이플레이를 많이 하는 선수면은 참 야구 볼만하고 네네. 그죠? 네네. 아주 믿을 만한 선수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벤치에 있는 스텝은 아주 뭐라 해야 되죠? 견실한 수비를 해주는 선수들도 좋아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학주 선수는 견실한 수비라기보다는 또 어려운 걸 또 기가 막히게 하는데 예. 쉬운 거는 또 기가 막히게 에라는 경우, 송구에라는 경우도 많이 봤기 때문에 좀 집중력,
작은 플레이에 좀 더 집중력을 발휘해서 좀 견실한 수비를 해줘야 될 상황이라고 네. 보입니다. 예. 자, 오늘부터 LG 그리고 NC 이제 3연전 3연전씩 이어지는데 관전 포인트 좀 짚어주시면 어떤 말씀 아이고 해주시겠어요? 반지 선수가 지난주에 2번 등판했을 때 참 이 기대를 해야 되고 승을 따야 되는데 반지 선수는 분명히 기대치만큼 투구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 주 이제 경기는 화요일 경기 오늘 경기죠. 이제 오늘 경기에 나선 투수가 일요일까지 2경기를 해야 되는데 네네. 현재는 오늘 이인복입니다. 네, 그러니까 박세용 선수와 반지 선수 2명 외에는 지금 좋은 기록을 가지고 있는 투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투수 쪽에 걱정이 되는데 타자 쪽에는 한동희 선수가 먼저 돌아올 테고 그리고 정훈 선수하고 전준우 선수가 돌아와서 조금 더 공격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번 주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LG가 임준영인데 1승 1패, 이인복 3승 6패, 19이닝, 48이닝. 그러니까 이제 임준영 선수는 이제 막 선발 그렇죠. 투수 뭐 이게 네. 불펜 왔다 갔다 하는 선수고 이인복 선수는 이제 선발로 계속 붙박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인복이 좀 더 경험치는 많지만 이 워낙 지금 타선이 안 좋아가지고 말이죠. 그렇죠. 예. 좌우지간 오늘 경기부터 좀 이겨가지고 연패라도 좀 끊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LG하고 하면 항상 또 없던 힘도 생기니까 오늘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동의과학대학교 야구부의 염종석 감독이었습니다. 예, 우리 오늘도 안전하고 즐겁게